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화학 전문가 잇케미입니다. 오늘은 화학 식량의 개념을 배우기에 앞서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원자, 원소, 분자는 화학에서 정말 자주 언급되는데 생각보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학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화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세상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이들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또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물질을 다룰 때 언급되는 원자와 원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를 말합니다. 그림처럼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포인트는 원자는 입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말합니다. 아까 원자는 그 물질의 입자를 말했다면 원소는 그 입자의 종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포인트는 원소는 성분을 말한다 인데요. 제 설명이 아직은 좀 와닿지 않죠? 제가 확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마트에 가서 다음과 같이 과일들을 사왔다고 해볼게요. 이 과일들은 실제로는 엄청 큰 물질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원자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과일 입자들이 몇 개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야겠죠? 딸기 3개, 포도 4개, 파인애플 2개라고요. 이게 바로 입자, 개수를 말하는 원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과일이 무슨 종류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화면 속 과일의 종류는 딸기, 포도, 파인애플이 있다 라고 답해야겠죠? 이게 바로 원소의 개념입니다. 그럼 실제 화합물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입니다. 물은 화학식이 H2O인데요. 물 분자 1개를 구성하는 원자는 이라고 묻는다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된다 라고 해야겠죠. 만약 구성 원자를 물었는데 수소 원자,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답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이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종류를 묻는 거니까 수소 원소, 산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만약 구성 원소를 물었는데 수소 원소 2개, 산소 원소 1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답변한다면 틀린 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소는 성분,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지 입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이는 물질은 우리 앞에 강의에서 식량 문제 해결에서 보았던 암모니아라는 화합물입니다.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3인데요. 암모니아 분자 1개를 구성하는 원자는 이라고 묻는다면 수소 원자 3개, 질소 원자 1개로 구성된다 라고 해야겠죠. 만약 구성 원자를 물었는데 종류를 대답하듯이 수소 원자, 질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답변이 됩니다. 이번에는 암모니아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이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종류를 묻는 거니까 수소 원소, 질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만약 구성 원소를 물었는데
입자를 대답하듯이 수소 원소 3개와 질소 원소 1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답변한다면 틀린 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원자와 원소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물질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은 물리적 방법으로 2가지 이상의 다른 물질로 나눌 수 있는 혼합물과 나눌 수 없는 순물질로 구분됩니다. 혼합물은 두 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소금물을 생각해 보면 소금과 물이 단순히 섞여 있기만 합니다. 이 소금물은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소금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물질은 또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원소는 산소기체나 수소기체처럼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된 순물질을 말하고요. 화합물은 두 순물질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분자식이 H2O인 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생성되는데요. 이 물은 수소기체의 성질도 가지지 않고 산소기체의 성질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예로 적용해 볼게요. 에탄올부터 볼까요? 에탄올은 탄소, 수소, 산소의 3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에탄올은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질소기체를 보도록 할게요. 질소기체는 질소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질소기체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원소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오존기체를 보도록 할게요. 오존기체 또한 산소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오존기체는 원소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네요. 2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니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5번째로 메테인 기체를 볼게요.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가지 화합물이니까 화합물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염소기체를 보도록 할게요. 염소기체는 염소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염소기체는 원소에 해당합니다. 이제 어떤 물질을 보더라도 이 물질이 원소와 화합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물질의 분류에 대해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분자의 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분자도 뭔가 작은 입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앞에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이라는 전제 조건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물질은 물입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학식을 H2O라고 불러주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들을 절반만 남겨볼게요. 어때요? 아직 우리가 말하는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H2O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3분의 1만 남겨볼게요. 어떤가요? 아직도 우리는 이 물질을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물질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 물질은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의 성질을 가지는 채소 단위는 H2O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채소 단위, 이 H2O 하나를 우리는 물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자의 개념을 정의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분자는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18족 원소인 헬륨과 네온은 다른 원자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원자로 존재하는데요. 이런 물질을 단원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수소기체나 산소기체처럼 한 개의 분자가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이원자 분자라고 불러주고요.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처럼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다원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분자라고 말할 수 없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분자는 독립된 단위체로 존재한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아래에 3개의 물 분자에서 기본 단위는 이렇게 H2O 하나이다 라고 독립된 단위체를 지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떤 물질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결정 구조를 이루는데 이런 경우 독립된 단위체를 말할 수 없으므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금속인데요. 금속은 플러스를 띠는 금속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띠는 자유전자로 구성된 물질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반복되는 결정 구조로 존재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금속을 철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철 원자 한 개가 모였을 때 우리가 철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철 원자 2개가 모였을 때 철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반복되는 결정 구조 때문인데요. 이처럼 금속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이온결합입니다. 만약 대표적인 이온결합 화합물인 염화나트륨이 화면처럼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단위체를 지정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염화나트륨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실제 염화나트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된 구조인데요. 저는 이걸 2차원으로 나타냈지만 3차원으로 쭉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도 독립된 단위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온결합 물질도 분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다이아몬드 흑연과 같은 탄소 동소체인데요. 두 물질은 모두 탄소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면서 반복적으로 결합을 이루면 다이아몬드, 정육각형 모양의 층상 구조를 이루면서 반복적인 결합을 이루면 흑연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탄소 원자 몇 개가 모여야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되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구리, 철과 같은 금속 물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염화나트륨, 산화철, 산화구리와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 흑연과 같은 탄소 동소체 물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한 가지를 안내 드리면은 1번 금속 물질은 금속이니까 당연히 화학식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겠죠. 2번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물질이니까 화학식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화학식에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봤을 때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이아몬드 흑연과 같은 탄소 동소체이고요. 이 꿀팁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원자, 원소, 분자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들은 앞으로 화학원을 배우는데 큰 밑거름이 되니까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 식량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유익했고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